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1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쭉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쯤 오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만 보면 정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글거리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 강사님들 중에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뭐냐? 정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한 이 정도쯤 되면 아무래도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새로운 회차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한 70% 정도는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꽈락을 면하면 되고요. 40점의 꽈락을 면하면 되고 그리고 평균 60을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시험은 절반 맞추고 절반 찍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오래되긴 했네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따긴 했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통과했던 시험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요. 왜? 역시 모든 건 짜릿짜릿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고 너무 짜릿짜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지속적으로 기출 반복을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든 혹은 좀 나이가 이제 연배가 좀 있으셔서 이제 그 은퇴 후에 어떤 제2의 삶을 직업을 좀 구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지 간에 사실 이 자격증은 절대 어려운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기출 반복을 그렇게 지속해 주신다면 누구든지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좀 힘내봅시다. 알겠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별표 이제 또 크게 쳐야겠죠. 크게 쳐야겠죠. 예, 이런 거 이제 그냥 쭉쭉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윌리엄슨의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을 1번 직업 무선택 맞죠? 2번 뭡니까?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맞죠? 3번 정보의 부족. 지난번에도 똑같은 게 답이었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그래서 직업 정보 부족 틀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까지. 그렇죠? 자, 정보 부족 대신에 뭐 적으면 됩니까? 흥미와 적성 불일치죠. 흥미와 적성 불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 아닙니까?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 앞쪽에서도 많이 나왔죠. 별표 크게 쳐야 될 것 같고요. 실존주의 상담이 앞쪽에서는 어떤 게 답이었냐면요. 치료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실존주의 상담은요. 치료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거나 혹은 나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실존주의 상담의 가장 궁극적인 상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요거랑은 좀 거리가 멀겠네요. 그렇죠? 즉 뭐냐? 치료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관련된 즉 내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체를 밝혀낸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2번.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자, 3번. 치료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답은 나오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3번.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지난번에 정답은요. 틀린 거 찾아라고 했을 때 치료가 상담의 주된 목적이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4번.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 추구 등을 강조한다. 이것도 아니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것도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1번, 간접적 질문보다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직접적 질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내담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요, 내담자가 상당한 거부감과 혹은 부담감을 느껴서 사실 원만한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요게 요렇게 두 개가 뒤바뀌면 되겠네요. 직접적 질문보다는 간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폐쇄적 질문보다는 그렇습니다. 폐쇄적 질문은 단답형이라면 개방적 질문에서 좀 더 많은 뭡니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이 폐쇄적 질문이나 개방적 질문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보 지향 면담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법들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3번에 이중 질문은 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 중의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중 질문 역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에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한다. 여러분, 왜라고 묻는 게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직접적 질문 같은 거 아닙니까? 왜요? 이런 게 왜요? 아, 저는 직업 선택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요? 굉장히 거부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 정답 1번 됐죠? 자, 4번 별표 크게 쳐야 되고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눈 감고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봅시다. 4번에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대한 통찰,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거. 뭡니까? 자기인식 부족한 내담자는 뭐 하는 겁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은유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정답 3번. 오케이. 별표 크게 치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적극적 경청.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여러분,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건 적극적 경청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공감 아닙니까? 공감. 틀린 거는 바로 나오네요. 틀린 거 몇 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간단하게 봅시다. 명료화는 상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뭡니까? 옳게 불분명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밝히는 반응이죠. 수용은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오케이. 수용의 정확한 기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4번 해석. 이건 실제로 해석이 답으로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사건들의 의미를 뭐 하는 겁니까? 설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역시 별표 하나 칩시다. 오케이. 자, 6번. 이제 이런 거는 그만합시다. 뭡니까?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직업 상담의 반응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소망 방어 체계, 비교, 명료하는 맞죠? 정답 몇 번? 4번 진단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별표 하나 치고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죠. 7번 역시 별표 크게 치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생애 진로에서 전형적 하루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또 뭡니까?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정답 몇 번? 1번 별표 크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직업상담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하지만 8번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요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를 물을 때는 뭐랑 비교를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하냐면요. 직업상담 말고 심리상담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상담과 직업상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심리상담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로 넣어놓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번 직업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상담자와의 내담자의 신뢰관계 그렇죠? 우리 관계 형성, 라포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한 뒤에 실시해야 된다. 그렇네요. 이게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정확히 맞네요. 2번에 직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 개인의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 해결은요. 요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개가 엄연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두 개가 좀 다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일반인은 구분한다는 게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 2번. 3번 직업상담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 맞고요. 4번에 직업상담은 각종 심리검사를 활용을 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진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자, 9번 별표까지는 안 칠게요.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핵심어 있네요. 뭡니까? 여기 있는 무력감입니다. 자,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작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 자, 무력감을 느낀 거 뭡니까? 무결단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체크합시다. 정답 1번.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10번 발달적 직업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자, 10번에 발달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네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의 직업 의사 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오케이 초점을 둔다. 오케이. 2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발달적 직업 상담이 전부 다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밀 검사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직업 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요거는요. 정밀 검사가 아니라 요거는 집중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나중에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집중 검사랑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저 정밀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 검사 해석할 단계에서 두 개를 쓰는 건데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별표는 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새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체크나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중 검사와 정밀 검사가 우리가 검사를 해석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집중 검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키워드가 특성 요인이라는 말이 꼭 나올 겁니다. 집중 검사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직업 상담에 초창기에 그때 아주 짧게 진행을 해요. 아주 짧게 직업 상담 초기에 아주 짧게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 정밀 검사는요. 바로 상담 전 과정에서 상담의 전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골고루 실시하게 돼요. 그게 정밀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용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집중, 뭐합니까? 그때 딱 보는 것. 정밀이 어떻게 됩니까? 세세하게 다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중 검사는 상담 초기에 보통 짧게 진행되는 거, 짧게. 그다음 정밀 검사는 전 과정에서 시행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만 할게요. 오케이. 정답은 3번 될 것 같고요. 4번에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 그쵸? 이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뭐 진로 서류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자, 다음은 어떤, 이거 위에 또 지웁시다. 자, 다음은 어떤 직업 상담 접근법에 관한 설명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자,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어네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 같은 것들을 진단하는 게 불필요하대요. 보통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게 뭡니까? 그게 특성 요인 이론이야. 그럼 여기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비지시적 상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비지시적 상담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그렇죠. 바로 내담자 중심의 상담 혹은 인간 중심의 상담 혹은 뭡니까? 그렇죠. 비지시적 상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한 상담 목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상담 목표는 변화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상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담 목표는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 나머지도 봅시다. 상담 목표는 당연히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담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담자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4번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 그렇죠? 별표 크게 하나 치고 12번. 자, 그 다음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칩시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 요거는 뭐 우리 기본 이론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냥 한번 체크하면 좋겠네요.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 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 1번 과거 선택 회상하기 맞죠? 2번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맞죠? 3번에 난관을 극복한 경험 기술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4번 백일몽 말하기. 백일몽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뭔가 꿈꾸는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정답은 3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 거기 밑에 제가 잘 적어놨죠? 체크 목록해서 가치 순위 매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뭐 기술하는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표 하나만 치도록 하고요. 14번 들어가겠습니다. 허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직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별표 치진 않을게요.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렇죠. 허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직무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맞네요. 2번. 상담자는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한다. 그렇죠. 당연히 좋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3번에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의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 실시를 어떻게 해요? 보류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즉시 실시해야 되죠. 여러분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라면 이 사람이 이미 뭡니까? 관심사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직업 상담을 실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들 조합한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포괄적 직업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포괄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포괄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 포괄이 뭐예요? 다 포함시켰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인지적인 부분과 혹은 행동주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대요. 3번에 상담의 진단 단계에서는 주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여러분들 상담의 진단 단계가 아니라 언제 하냐면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이건 쓰는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마지막. 상담의 마지막 단계. 상담의 마지막 단계에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오케이, 됐네요. 15번에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6번.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앞쪽에서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봅시다.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의 과정 단계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아까 똑같이 나왔을까요?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는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이며 두 번째는 낡은 사고나 새로운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의문문 형태의 개입은 상담자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해결 방법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것. 이거 몇 단계였습니까? 4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상담사 윤리 별표 또 크게 쳐야겠죠. 이런 것들은.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 직업 상담 윤리 이런 건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1번.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맞는 거 물었습니다. 1번.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유지를. 그렇죠. 이건 예외 현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항상 예외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틀렸네.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2번. 자기와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오케이 의뢰해야 되죠.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예외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이게 의무인데 그걸 이제 예외 현상들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긴박한 상황일 때.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가 자살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아동 유괴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에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담자보다 먼저 종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충분히 안 될 때는 종결을 제한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은 내담자가 이런 말합니다.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자가
당신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내담자가 뭐라 그러냐. 저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뭡니까? 마치 내담자는 뭐예요? 상담자가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게 점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상담, 우리 특히 진로 상담은요. 통계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평균치의 정보들을 제공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반드시 당신한테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오류 아닙니까? 그렇죠? 뭡니까? 그렇죠. 진로 상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오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통계치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지 정확성,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것들을 정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19번.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죠? 똑같은 문제 하나 나오네요.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적 상담 대표적인 게 뭡니까? A, B, C, D, E, F, G. F, G. A, B, C, D, E, F 혹은 A, B, C, D, E 기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belief 뭡니까? 신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오케이. 19번 아까 별표 하나 치고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물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상담자 중심의 상담 기법이다. 그렇죠. 정확하네요. 2번. 특성 요인 이론은 여러분 딱 하면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지시적 상담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과학적이고 관찰적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그런 거 바로바로 생각이 이제 좀 나야 됩니다. 오케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20번 별표 쳐야 되고. 2번에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가 중점을 둔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건 내담자 중심 상담 아닙니까? 이건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2번. 3번.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기술과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오케이. 요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미리 어떤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체크한 걸 알려주는 거죠. 4번.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오케이.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